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매일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 당신의 계좌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업 탐방으로 만든 팩트 기반 데이터, 74%의 놀라운 적중률을 가진 단기 문자 서비스와 3명의 전문가가 수많은 회의를 거쳐 만든 10종목 핵심 포트, 24시간 잠들지 않는 계좌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24시 클럽을 검색해보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셜 클래스의 장민지입니다. 연말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죠. 2022년 내내 투자 때문에 마음고생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투자 성공의 길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 같은 존재죠. 24시 인베스트먼트의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락입니다. 등불 같은 존재라. 정말 주식시장에 등불 같은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금리 인상과 관련돼 가지고 속도 조절은 있는 것이지만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뒤로 하고 턴어라운드 가치주 장세가 먼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타임라인을 우리가 좀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왜 자금이 초이스 앤 포커스,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턴어라운드 가치주에 자금 집중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 그 선례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40년 만에 들이닥친 이 무서운 인플레이션, 원인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세계화의 흠집이 발생했던 부분이 상당히 컸다고. 자, 원론적인 부분부터 넘어가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세계화는 끝나지 않는다. 재세계화 시즌으로 넘어갔다. 어떤 나라도 자급자족할 수 없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리쇼어링 이런 단어도 발생을 했지만 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나홀로 독자적으로 각 국은 살아갈 수 없어요. 30년 동안 만들어진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차피 세계화는 재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이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인데요. 실제적으로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본다라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5,0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죠. 사람이 없으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계속 딜레이 되면서 해운 쪽에서의 쇼티지가 발생했고, 그거는 5,000포인트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1,0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5분의 1 토막이 된 거죠. 그럼 당연히 물가는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운송 비용이 줄어들기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세계화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의미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꺾이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다 예상했던 거예요. 미국의 실업률이 3.7%, 4% 미만으로 떨어졌고, 고용시장에 대한 회복은 너무 빠르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고용시장에 대한 회복이 빠르고 인력이 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요. 최근에 발표된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신규 고용은 전망치를 30% 이상을 웃돌았다.
이 이야기는 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고 이것은 물가 상승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시장은 또 이렇게 받아들여요. 또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도 56.5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야, 이거 쉽게 물가가 잡히지는 않겠는데. 그리고 또 임금 인상은 한번 올려놓으면 백도가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물가 상승의 원초적인 또 힘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론은 맞긴 맞는데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고 연준의 정책 방향은 여전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5% 이상이 넘어갈 것이다 등등 이 긴축의 속도나 기간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 불확실성이 다시 증가하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시장의 생각은 지금 딱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잖아요. 즉 금리 인상 시기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자금은 성장주에다가 승부를 걸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정점이 지났다. 해볼만 한데 아직 성장주에다가 베팅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자금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냐면요. 자, 답은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성장주에다가 본격적으로 베팅하기 전에 타임라인을 잘 정해놓고 이쪽에다가 중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주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논리가 맞다라고 하면 이미 주식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들은 반영되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기술주 진영인 나스닥이 여전히 들어 누워져 있는 반면 가치주 진영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우 지수는 빠르게 치고 나간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주,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성장주 진영이 포진된 나스닥은 누워있는 반면 가치주 포트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다우는 더 빠르게 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성장주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승부를 걸자. 그러면 타임라인을 한번 정해보자고요. 내년도 1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여전히 압박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해볼 만한데 가치주 쪽에다가 베팅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분기 지나고 나서부터 성장주에다가 1분기부터 시작이겠죠. 서서히 성장주로 자금이 변화하는 그런 타임라인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류의 종목에서 승부를 거는 것이 맞냐? 먼저 미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서 불고 있는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루이비통이에요. 정고점까지 와 있습니다. 면세점과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소비랑 연결될 수 있는 산업이에요. 루이비통. 지금 정고점 돌파하기 이 어려운 장세에서도 딱 일부 직전에 위치해 있고요.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이것도 면세점 산업이나 쇼핑, 소비랑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정고점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다 소비 관련된 것들이죠. 그리고
시쉐이도 화장품 업체예요. 이것도 최근에 무섭게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줘요. 다 명품이나 면세점, 화장품은 또 면세점과 가장 직결되는 산업이죠.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게 뭐예요? 명품이죠. 화장품, 그 중에서도 시쉐이도 이런 거, 디올도 화장품이 있고요. 향수도 있고요. 리오프닝, 세계와의 재개,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3년 동안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자, 미국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에요.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매물을 뚫고 추세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많이 올라왔네. 아니죠. 이게 주봉이거든요. 96달러에 있던 것이 45달러, 반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얘기했죠.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대한 월가의 자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디서 승부를 보는 것이 맞겠냐 이거예요. 여기서 90달러, 2019년도 수준의 코로나 이전의 주가 수준까지 땡겨버리면 2배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식에 투자했던 많은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우리 개인 투자가들, 우리한테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내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자금은 이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장주에다 투자하기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금리 인상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회피할 수 있는 이쪽에서 승부를 보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윈 리조츠입니다. 윈 리조츠. 요거는 이제 마카오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마카오 카지노. 지금 무섭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계속 못 갔었거든요. 2020년도 코로나 창궐했을 때 그 자리에 있어요. 그때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고 그 전에 2017, 18년도 그 전 대비해서는 3분의 1 토막 나 있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큰 폭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들은 이쪽에서 승부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나타나기 전에 IT 시장, 기술주 진영에 왕이 나타나기 전에 호가 호의의 시장, 호랑이가 없는 자리를 여우가 대신해서 왕을 하는 딱 그 틈새 시장이 지금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1분기 정도 됐을 때 호랑이가 될 수 있는 거대한 IT 기업들이나 성장 산업을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하면 여기서 여우에서 굵고 짧은 수익을 내고 그쪽에서 긴 여정으로 큰 수익을 거두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핵심은 AI가 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여우에다가 일부 포트를 50% 이상은 두고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AI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을 매집해가는, 점점 1분기 때 리오프닝 쪽에서 자금을 차익 실현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더 큰 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법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벤투 감독이 어떻게 해서 16강을 넘어갔어요? 전략적이었기 때문에 4년 동안. 그런 맥락으로 지금은 정성스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서 포트의 상당 부분을 승부를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 인공지능 24시 포착 시스템에서도 최근에 잡히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토니모리, 더 네이처 홀딩스, 코스맥스, 강원랜드 다 어떤 종목들이에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AI도 잡아내요. 이쪽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매기가 들어오는 것을 포착하는 거죠. 우리 이스타시클럽 인공지능 포착 시스템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루토론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필요니까. 아모레지,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을 지금 잡아낸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몇 주째 계속 화장품이나 리오프닝, 뭐 호텔, 카지노, 항공 이런 것들을 계속 잡아내고 있어요. AI도 이쪽으로 자금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단타겠지. 이쪽에서 단기적인 시세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뜨거운 감차. 이게 짧게 끝나는 얘기냐 이거죠. 리오프닝이. 짧게 끝나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게 내년도 지금 12월이에요. 내년도 1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1월 효과는 그 한 해의 가장 뜨거운 감자를 태우는 거거든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2023년도 코로나 WHO에서 세계인 90% 코로나19에 일정 수준 면역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선회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인류가 3년 동안 이렇게 막혀가지고 지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해제될 수 있다. 물론 WHO도 보건비상사태 해제를 아직 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작년, 아니죠. 10월 대비해서 어투가 많이 달라졌어요. WHO에서도. 비상사태 종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아니다. 저번 10월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아니다라고 확 잡아서 이야기했는데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말의 뉘앙스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즉 2023년도는요.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벗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한 해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면 1월 달에 이 주식시장은 눈치가 빠르고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 쪽에다가 일단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자금의 쏠림 현상이 이쪽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물가가 걱정인데 식품 물가 본다라고 하더라도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식품 물가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판매업자들이. 전쟁통으로 인해 가지고 밀 같은 경우에도 이상급등 밀 가격입니다. 이상급등 현상이 생겼지만 전쟁 이전 수준까지 다 돌아왔어요. 이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밥상머리 물가에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도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밀. 천연가스도요. 전쟁 이전보다는 뭐 완연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만 빠르게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이것도 유럽의 물가 상승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도 점진적으로 꺾이고 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원자재의 가장 주요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지금 꺾이고 있어요. 전쟁이 큰 역할을 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 이전 수준까지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까지 뭐 잘 마무리된다. 끝나야죠, 그것도.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물가는 내년에 상당 부분 완충될 가능성이 높고 그 상태에서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 여력은 글로벌 시장에 더욱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의식주 말고의 여가에 대한 소비.
그런 시장이 내년에 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시장은요, 2020년도, 2021년도 대비해서 이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지금은 거래량이 씨가 마른 시장이에요. 외국인도 얼마 팔지도 않는데 시장 폭락하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런 시장은 모든 종목이 올라갈 수 없고요. 한정된 자금 가지고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무슨 뭐 시장을 내가 올려보겠다. 대형주들 가지고 내가 뭐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과 같은 이 턴어라운드 가치주와 같은 이 시장은 굉장히 작거든요. 국내 시가총액 비중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적은 자금 가지고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선택과 집중의 장세가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개별주도 하시는 분들 수익률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쪽에서도 자금이 빠져나와서 이 리오프닝 턴어라운드 가치주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주 단은 아직까지는 올리기에는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자금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죠. 자금의 집중화 현상. 과거 바이오 열풍이 일어났을 때도 자금의 집중화 현상이 발생했었거든요. 요번에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서 자금의 집중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되게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명사와 같은 종목들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종목들이 많죠. 항공 있고요. 호텔 카지노 있고요. 화장품 있고요. 면세점 있고요. 또 뭐 엔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의류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극장도 포함될 수 있죠. 이쪽은 다 한정되어져 있어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자금을 이쪽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영숙이 엄마, 철수 아빠 다 아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슈팅이 만들어지고요. 실제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처음에는 치고 나가다가 그쪽에서 일부 쉴 때 또 후발주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더 오버슈팅하는 종목들이 발생해요. 일종의 또 테마가 형성돼요.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씩 휘몰아 치면서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절대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 나는 WHO에서 보건 비상사태 해제했을 때 이쪽을 투자해야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때는 또 꼭지가 될 거예요. 주식은 불확실할 때 베팅해서 그것이 사실화되고 현실화됐을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가치주 장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서 지금부터 포트의 50% 이상을 준비하시고요. AI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조금씩 모아갑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에서 큰 수익을 만들어서 목돈을 다 AI나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에다가 엎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금도 많아졌겠고 더 많은 주식수를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년 1분기, 그러니까 3월 달까지 이렇게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은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전략적으로 내가 접근했는가가 여러분들 계좌 수익의 승패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언제부터요? 지금 12월부터. 꼭 기억해 두시고 준비를 단디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재입니다. 요즘같이 유동성이 큰 시장에선 한 치 앞도 읽을 수 없다 느끼실 때가 많으시죠? 지금 만나고 계신 24시 인베스트먼트의 이경락 대표와 함께라면 차트 대신 현장을 읽는 현장 맞춤형 투자 전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경락 스페셜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는데요. 샵 8338번으로 이경락 문자를 보내주세요. 11월에 신규 탐방한 4곳의 기업을 포함해 무려 30곳의 탐방 정보가 담긴 비밀 노트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경락 스페셜 더 많은 이야기 함께 하시죠. 네, 지금까지 대표님의 강의 들어봤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에서 불확실성에 베팅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가치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들어볼 기업은 그럼 리오프닝 관련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소개해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은 다음 주부터 조금씩 말씀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업으로 부상할 기업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율주행의 핵심 기업이요? 네. 시장에서는 잘 모르는 기업일 수도 있거든요. 자석 관련된 기업이에요. 자석하면 사람들이 그거 산업이 이게 뭔 돈이 되겠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차폐 자석이라고 해가지고 네. 또 뭐 전기가 흘러가주는 것을 일부분 막아주고 그러니까 자석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렇게 투박스러운 것이 아니라 IT 산업에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 차폐 자석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노바텍이라는 기업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노바텍이요? 네. 차폐 자석이라는 게 뭔지 지금 궁금해지는데 이 차폐 자석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자율주행에는 어떻게 사용이 될지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이 기업이 화면을 보면 포브스가 이제 선택한 아시아의 200개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국의 27개 기업이 포함됐었는데 여기에 들어갔어요. 이 노바텍이. 그만큼 기술력이 있어가지고는 조금 시장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먼저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해가지고 자석 같지 않고 무슨 깔끔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IT 기기에 자석이 지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저번에 이어폰 무선 이어폰 쓰죠. 네. 거기에도 자석 들어가고 스마트워치 그거 충전할 때도 충전기에 딱 붙어서 되잖아요. 진행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자석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IT 기기에 자석이 딱 들어갔는데 이게 막 전기파를 막 쏘고 막 엉켜버리고 전자에 나쁜 영향을 주고 그러면 IT 기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폐 자석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부분은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차폐 자석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네오디움 자석, 그러니까 노바텍이 만들어내는 이 자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도 많이 들어가고 뭐 웨어러블 기기에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먼저 네오디움 자석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폴더블 폰. 폴더블 폰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할 때 닫을 때 착 달라붙는 느낌 있죠. 네. 만약에 헐렁헐렁 해버리면 이거 뭐 전화기 열렸다가 막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전화 가고 막 저기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자석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스마트폰에도 자석이 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테두리에. 그리고 태블릿 PC 여기에 진짜 자석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도 접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태블릿 PC 껍데기라고 해야 되나? 그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케이스, 거죠? 예. 네. 참, 껍데기래네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접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도 자석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노바텍에 많이 채용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태블릿 PC에는 들어가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아이패드는요 94개가 들어가요. 자석이 정말 많이 쓰이죠. 근데 이만큼 이제 IT 시장에서 이 차폐 자석의 쓰임은 정말 많아지고 있다. 요거를 강조드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요거죠. 충전기 그 이어폰 딱 끼면 무선 이어폰 끼면 딱 소리 나죠 이게. 네. 닫을 때도 딱 여기에 또 이제 차폐 자석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웨어러블 시대의 또 하나의 수혜자로 노바텍을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노바텍이 다른 기업들과 다른 게 뭐냐면 자석 그거 별거 아니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차폐 자석은 설계하는 게 어려워요. 노바텍은 설계부터 원재료까지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에요. 자석의 진심이거든요. 대표이사님이 원래 LG전자에 근무하시다가 LG전자가 또 전장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이 자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분석하셔가지고 노바텍을 창업하셨는데 지금 뭐 결과물은 뭐 성공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웨어러블 기기나 이 모바일의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노바텍의 차폐 자석의 매출 또한 견인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율주행에는 어떤 쓰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자석이 자율주행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율주행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아직은 들어가는 게 브레이크 쪽이나 EPS라고 해가지고 여기 조향장치 쪽에 일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쪽은 원래 그 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것을 자석으로 대체하게 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패드를 갈 필요가 없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패드가 마모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 모시는 분들은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자석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패드 말고. 이쪽에서 일단은 전기차 쪽에서는 찍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EPS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보시게 되면 자동차 핸들을 돌릴 때 지금 이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두 바퀴 반인가? 저 까먹었네요. 두 바퀴 최대로 반을 감으면 그 정도 예, 되겠죠. 두 바퀴 반 정도 되죠. 네. 딱 돌리고 나서 싹 놓으면 싹 풀려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유압식, 그러니까 풍선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딱 눌러놓고 놓으면 이것이 스스로 올라가면서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풍선 유압식이 정말 무거워요. 그 전기차나 자율주행 하려고 할 때 이 유압식 방식으로 해버리면 너무 느리잖아요. 시스템이 얘가 그 자율주행이 두 바퀴 반을 자기가 돌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스템을. 근데 자석 가지고 확 돌려버리면 땡기기가 좋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장점이 있냐면요. 이 EPS가 이 모터랑 이제 모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유압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동력이 유압이고 EPS는 전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자석을 넣고서 움직이는 거고 가격도 EPS는 싸요. 근데 유압식은 비싸요. 그리고 연비는 유압식이 상당히 무겁거든요. 낮죠. 근데 EPS 방식은 높고 자석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조향감도 부드럽죠. 이거는 강제로 돌려야 되니까 무겁고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모든 핸들의 이 조향의 방식은 자석을 기반한 이제 여기 아다스라는 용어가 또 들어가는데 네. 아다스 기반의 자석을 동반한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의 아다스 강자라고 할 수 있는 M사와 LG 그룹 내에 있는 이제 그 부품사, 동사의 제품이 다 들어가죠,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미비해요. 근데 어차피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 세계 자동차들이 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노바텍이 유일하게 설계부터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사람의 목숨이랑 연결된 건데 중국산 저가 자석을 갖다 붙였다가는 큰일 날 수 있죠. 조향장치니까. 노바텍 걸 다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여기서 큰 매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올려치기 하고 뭐 가격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유일한 기업이니까.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EPS 방식이라든지 브레이크 패드 대신에 이제 자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노바텍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노바텍이 아직까지는 이 자율주행 쪽에 미비하게 들어가고 있지만 하반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웨어러블이라든지 IT 쪽에서는 계속 수요가 있었으니까요. 네. 실적은 지금 어떻게 발표가 됐을까요? 제가 기업 탐방 갔다 오고 나서 1분기, 2분기 때 우리가 이 기업이 이제 IR을 많이 하거든요. 기관 투자가들 상대로. 수시로 이제 IR을 좀 많이 참여하려고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도 걱정이 많았고 같이 참여했던 기관 투자가 쪽에서도 걱정이 많았던 게 삼성 쪽 매출이 많다 보니까 삼성 쪽 스마트폰이나 그쪽 매출이 많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스마트폰이 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을 딱 뚜껑을 열었는데 웬걸? 우리 진짜 걱정 많았거든요. 근데 75억 원 영업이 잘 나왔어요. 시장 기대치보다도 잘 나온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사측에서 설명하기를 삼성전뿐만 아니라 중국계 유명한 기업들이 있어요. 뭐 말씀을 안 드릴게요. 사측에서 좀 함구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두 개의 기업이 노바텍의 자석을 또 쓰기 시작했어요. 중국계 저가 자석을 쓰다가 문제가 많아지니까 노바텍 걸 중국 업체들도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매출이 빠르게 신장되는, 성장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적은 나쁘지는, 그러니까 업황 둔화에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게 그렇죠. 발표가 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노바텍이 원재료 구입부터 연구 개발까지 모든 걸 총괄하는 회사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이 시장에 아직까지는 뭐 일반화된 것이 아니고 경쟁 업체도 없다 보니까 일부 중국의 이제 저가 자석 업체들은 있겠죠. 제대로 이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준비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거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중국에서 원재료를 공급해 옵니다. 자회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베트남 삼성전자 옆에서 액세서리 전문.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들. 폴더블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뭐 버즈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또 국내에서는 MPS, 차량용 모터에 들어가는 거, 조향장치 여기에 들어가는 거, 브레이크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 요쪽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좀 표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중국 내에서 원재료를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그 자석 관련돼 가지고는 좀 뭐 히토류라고 해야 되죠. 이쪽이 많다 보니까 원재료는 중국 내의 자회사를 통해서 가지고 오고 가공은 베트남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없어요, 이런 기업이. 전 세계 어딜 가도 없어요. 근데 자율주행에 정말 많이 쓰인다라고 하면 독점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이거는 좀 참조할 필요가 있겠죠. 어디 가도 없다. 설계부터 원재료, 가공까지 없어요. 이 기업밖에 없어요. 이 기업이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차폐 자석 시장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좀 잘 알지 못하는 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바텍에 주목할 만한 최근 이슈를 꼽아 주신다면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요거를 맥쉐이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애플이 무선 충전 우리 스마트폰 뭐 다 똑같지 않나요? 다 사용하시다 보면 저게 저거고 저게 이거 같고 뭐 모양도 다 비슷하고 이제는 무슨 하드웨어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최근에 무선 충전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맥쉐이프라고 하거든요. 차별화를 두려고 하겠죠. 삼성도 이 시장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무선 충전하는 시스템. 그건 뭐 삼성이 하게 되면 애플도 하고 애플이 하게 되면 삼성도 할 겁니다. 근데 이 맥세이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선 충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발열이에요. 아직까지 이 발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용화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상용화 시킬 수 있는 기업이
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가져오겠죠. 국내 업체든 뭐 애플이 하든 그러면 중국 업체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핵심이 바로 자석이에요. 차폐 자석입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을 사용했다가는 발열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노바텍이 여기에 가장 유력한 기업인데 만약에 이곳을 한계 기업이라고 성공하게 되면 요거는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즉 무선 충전이 맥세이프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노바텍의 실적은 월등히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 요게 이제 최근 가장 기대하는 이슈 중 하나거든요. 여기 터지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저 슈팅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무선 충전 상용화에 있어서 노바텍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이슈는 또 없었을까요? 이게 이제 철로 산업을 하다 보니까 그 2차 전지 쪽에 탈척이라고 해가지고 그 배터리가 막 터지고 지금 문제 많잖아요, 이거. 거기에 철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자석 관련된 아주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이 탈척기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뭐 국내에 알려져 있는 그 대형 탈척기 만드는 기업 말고 소량의 탈척기를 동사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빠르게 테스트하는 그 과정에 지금 납품이 일부는 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검증받기 시작하면 큰 것보다는 이렇게 빠르게 현장에서 테스트해주는 이런 노바텍의 탈척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쪽을 주목하고 있고요. 지금 어차피 대한민국 배터리가 글로벌 넘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유럽도 와야 되고 미국도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수출 효자 종목으로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매출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미비하게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에서도 성장 가능성, 뭐 자석 전문 업체니까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2차 전지 탈철기 쪽에서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바텍의 차트를 살펴보니까요. 엄청난 상승 곡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좀 주가가 빠져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네. 2021년에 전년도 대비해서 1.5배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갑자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한번 자료 화면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2017년도에는 매출액이 200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뭐 자석이 뭐 썼겠습니까, 이때. 예. 근데 2018년도, 2019년도까지만 200억 정도. 근데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한 건 사실이죠. 2020년도부터 갑자기 매출액이 증가하더니 2021년도. 아무래도 이제 웨어러블 시대랑 스마트폰에 요 자석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찍힌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성장세는요. 우리 웨어러블 한번 쓰게 되면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자석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일반화됐어요. 계속 교체주기 맞물리면서 또 폴더블 삼성의 가장 성장 원동력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최근에 시장이 빠졌던 거는, 종목이 빠졌던 거는 시장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을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우려감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중국 업체들이 또 쓰기 시작하면서 해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2021년도 43%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36%까지 좀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쪽에서의 영업이익률이 또 상당히 빠르게 또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찍힐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이 영업이익률은 또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가 스마트폰에서도 이 자석의 쓰임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뭐 전혀, 그리고 맥쉐이프가 좀 잘 성사돼가지고 잘 되면 네. 실적은 또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세이프 쪽으로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에서 또 맥세이프와 비슷한 무선 충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또 네. 노바텍에도 큰 호재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2023년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하나 이제 미래산업 중에 동사가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예요. 노바그린이라는 또 자회사를 둬가지고 제가 이제 채용 공고 나와 있는 거를 캡처해 왔는데 2022년도 9월 7일 날 설립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업을 오충택 대표님께서도 이제 이거를 진행하시는 건데요. 제가 이 기업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폐플라스틱 관련된 산업이에요. 저 굉장히 이 산업이 전도 유명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대가 딱 원하는 사업을 빠르게 포착하고 있는 건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뭐 이제 이걸 먼저 또 강조드리면서 네. 2023년도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맥세이프는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이거는 모르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이쪽 태블릿 쪽에서는 안전한 지금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캐시카우라고 칩시다. 자동차 쪽에서 얼마나 이것을 쓰는가가 관건이거든요. 이 MPS를 동사의 이 시스템을 이 자석 시스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기차 쪽에서도 다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유압은 진짜 무겁거든요. 이제는 전기차는 주행 거리와의 싸움이에요. 한 번 충전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전기차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한 번 충전해서 몇 킬로를 갈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성격은 또 이거 못 기다려요. 한 번 딱 충전해놓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600km 이상 가고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유압식 방식을 무조건 떼내야 돼요. MPS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가벼운 자석으로 다 바꿔야 돼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자율주행 시대에서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 MPS 방식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파는 노바텍의 이 MPS 시스템, 자석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걸 기대해 보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동차 산업은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에요. 누가 이거 몰고 다니다가 사망이라도 하면 이거 진짜 문제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받은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자석으로 검증받는 기업이 있냐 이거죠. 중국에 저가 자석을 썼다가 차폐 문제 또 발생하고 여러 가지로 핸들에 조향 문제 발생하고 그러면 이거 난리 나거든요. 네. 그 노바텍이 이 시장을 선점할 수밖에 없고 그럼 2023년도가 시작이겠죠.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 가파르게 그 자율주행 레벨 4, 레벨 5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성장 궤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2023년 전망에 대해서는 차폐 자석 시장에서는 검증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회사 노바그린에서 또 ESG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반영한 지금 행보를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해야 할 만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일단 삼성의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는 계속 버텨주고 이겨내줘야 되는데 이게 좀 걱정이에요. 뭐 물론 중국에서 이제 매출이 지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많은 부분 쉐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삼성이 잘 해줘야 된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이 시장에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성장주잖아요, 사실은. 성장주다 보니까 조금 늦게 들어와도 된다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옆으로 조금 기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흐름이 완벽하게 완화되는 그 시기에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겠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모아가도 충분히 그 성장세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자율주행이 또 갑자기 핫한 테마로 떠오르게 되면 또 빠르게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 뭐 절대 급하게 접근하지는 말자.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런 종목은 확인해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정말 자율주행에서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리고 기대심리가 얼마나 만들어지는가 확인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고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미 영업이익률 40%까지 찍었던 기업은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다른 업체가 넘어오지 못할 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좀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옛날에 리노공업을 처음에 접했을 때의 느낌이거든요. 리노공업이 포고핀 시장에서의 그 성장, 처음에 접했을 때 그 매력도가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석 전문 기업 노바텍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기업 탐방만으로는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대표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을까요? 네, 한국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인터넷에다가 한국경제 치시면 되거든요. 그 24시 인베스트라고 이제 제 얼굴이 있어요. 또 우리 김주 대표님이랑 같이 있는 얼굴이 있는데 그 창을 이제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매주 목요일 10시에 효율적인 투자. 우리 24시 클럽이 또 2차전지 텐백으로 유명하잖아요. 2차전지 다음에 그만큼 또 시세를 누릴 수 있는 섹터들이 또 있단 말이죠. 거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좀 나열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10시에 참여하시면 돼요. 때로는 10시 30분에 열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 정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0시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유익한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4시 인베스트먼트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알찬 투자 정보와 기업 탐방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종합자석 전문기업 노바텍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경락 스페셜에서 준비한 특급 이벤트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샵 8338번으로 이경락 문자 보내주시면 30곳의 기업 탐방 정보가 담긴 비밀 노트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차트 대신 현장을 읽는 투자법 이경락 대표의 스페셜 강의는 매주 화요일 자정마다 찾아옵니다. 투자를 보는 새로운 시각 이곳은 이경락 스페셜입니다. 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매일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 당신의 계좌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업 탐방으로 만든 팩트 기반 데이터, 74%의 놀라운 적중률을 가진 단기 문자 서비스와 3명의 전문가가 수많은 회의를 거쳐 만든 10종목 핵심 포트, 24시간 잠들지 않는 계좌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24시 클럽을 검색해 보세요.